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촉법소년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가끔 매스컴에 뜨는 낱말이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낱말을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좀 법과 관련된 법률 용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법이 전공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자 낱말 중심으로 한번 이 낱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어려서 교도소에 안 가. 촉법소년 5년간 6만여 명.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인점포서 과자 2바구니 절도. 잡고 보니 촉법 초등생들이다 할 때 이제 이 촉법소년이 되겠습니다. 자, 촉법은 한자로 이제 닿을 촉에 법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에 닿았다. 법에 뭔가 저촉이 되었다. 그래서 촉에는 저촉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닿을 촉은 뿔각자와 나라 이름 촉, 또 애벌레를 뜻하는 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 글자는 이제 이렇게 된다. 왼쪽에 뿔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애벌레의 모양이다. 애벌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잎이라든지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데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붙어 있는다라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뿔이 물건에 닿아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닿는다는 뜻도 있고 또 찌른다는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닿을 촉. 법은 이제 법자 그렇죠. 삼수변에 갈것자다. 이렇게 보면 이제 법이란 것은 물처럼 물이 흘러가듯이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옛 글자를 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왼쪽에 물을 뜻하는 글자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갈것자가 있어요. 갈것자가 있는데 위에 있는 글자가 해태를 뜻하는 해태치 또는 해태태자다. 이거는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해태치가 있고 아래에 갈것자가 있고 삼수가 있다. 이 복잡한 글자에서 해태치를 생략한 글자다. 이렇게 되겠죠. 해태라는 것은 옛날에 어떤 원고와 피고와 이렇게 싸울 때 법정에서 진 사람을 뿔로 받아서 물로 떠내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의 글자예요. 여기서 이제 해태치가 빠진 글자가 삼수의 갈것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촉법은 법에 저촉이 된 그런 것을 촉법이라고 한다. 사실 이 낱말 촉법만 가지고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촉법소년이라는 낱말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두 개의 사전을 찾아보니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한다. 물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소녀까지 포함이 되겠죠.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비슷합니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촉법소년이라 한다.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형벌이 과해지지 않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하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그 연령층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 고의로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이 14세 미만이라는 것이 나이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촉법소년과 사전상으로 보면 똑같은 설명을 한 낱말이 법령 위반 소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법전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닌 듯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검색을 했습니다만 법 조문에 예를 들어서 소년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촉법소년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촉법소년이라고 어떤 국어학적으로 낱말 분석을 해서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얘기로는 법령 위반 소년을 얘기한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에 촉법소년을 설명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용어,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한 용어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낱말. 이것은 물론 형법에 나오는
그런 용어다. 여기에 보면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한다.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14세 미만입니다. 10세 이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같은 말, 아래 낱말은 조금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년법을 찾아봤습니다. 소년법 제4조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라는 그런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이렇게 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얘기한다. 물론 형벌 법령이라는 게 이제 형법과 관련되겠죠. 그리고 형법 제9조에 보면 형사 미성년자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데 소년법을 봐도 촉법소년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단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일명 촉법소년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촉법소년은 법령위반 소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법전에 나오는 법률 용어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형사 미성년자는 형법에 나오는 용어다. 그렇지만 이것은 위에 두 낱말과 유사한 성격을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촉법소년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소년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촉법소년이란 말도 법에는 나와 있는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낱말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범과 관련된 것을 좀 표로 정리하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소년은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이다. 형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세에서 19세까지는 범죄소년이다. 이 사람들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죠.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이다. 이러한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예. 단지 보호처분의 대상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범법소년은 10세 미만인데 이 경우는 처벌이 불가하다. 이렇게 우리 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볼까요? 닿을 촉자입니다. 그렇죠? 닿는다. 굉장히 많이 쓰겠죠. 접촉이다. 접촉. 그렇죠? 접촉사고. 이런 얘기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촉매를 한다. 촉매. 촉매제. 그렇죠? 뭔가 중간에서 매라는 것을 중간에 개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을 촉매라고 한다. 촉수다. 곤충의 더듬이 같은 그런 것을 촉수라고 한다. 촉완이라는 것도 있다. 완은 팔을 얘기한다. 팔. 우리가 팔에 완장을 낀다 할 때 이 완이에요. 팔뚝완이다. 촉완이라는 것은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 두족강의 다리 가운데 오징어에 이제 다리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다른 것보다 긴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촉완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쓸 수 있는 일촉즉발. 한 번 닿으면 곧 폭발한다. 한 번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일촉즉발이라고 한다. 이렇죠. 그리고 이 촉자, 나라 이름 촉 또는 애벌레 촉인데 이것과 관련된 낱말을 보면 이 촉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으면 중국 삼국시대 221년에 유비가 세운 나라가 촉이다. 그렇죠. 촉한이다. 촉이다. 네. 그리고 중국의 5대 10국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 촉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촉이라고 하면 사천성, 수찬성의 옛 이름을 촉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촉이 들어간 낱말을 보면 촉도라는 게 있다. 촉으로 가는 길이다. 촉나라로 가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 아주 험난한 지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촉도라고 한다. 아주 험난한 길을.
촉도난이다. 촉나라 가는 길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이 촉도난이다. 이게 이제 200 이태백의 악부에 나오는 악부의 제목이 촉도난이라는 게 있다. 촉견폐일, 촉나라의 계를 얘기하죠. 패는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얘기한다. 촉나라의 계가 해, 날 일자죠. 해를 보고 이렇게 짖는 것을 촉견폐일을 한다. 촉나라는 촉지방은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해가 뜨는 날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자면 구무리한 그런 날씨다. 그런데 해가 뜨면 개가 놀래서 그 해를 보고 짖는다. 그래서 소견이 좁은 사람, 예, 그런 것을 촉견폐일을 한다. 귀촉도 할 때 그렇죠. 귀촉도. 옥촉서, 이거는 옥수수를 한자로 옥촉서라고 하죠. 이때도 이 나라 이름 촉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귀촉도는 물론 두견서의 단 이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이름 촉, 애벌레 촉에 다른 글자를 넣어서 합치면 새로운 글자가 나오죠. 오늘 나오는 다을 촉이다. 촉각이다. 촉각이 있다. 뿔각자가 있는 촉각은 이렇게 촉수와 같이 뭔가 더듬이 역할을 하는, 그렇죠? 느끼는 그런 뿔 같은 더듬이를 얘기한다. 여기에 촉각은 느낄 좀 감각을 얘기한다. 예. 닿아서 느끼는 감각을 촉각이라 한다. 그렇죠? 이런 것은 한자를 보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불화를 넣으면 촛불촉이다. 그렇죠? 화초, 예. 아주 색을 잘 들인 화려한 초를 화촉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촛불을 켜서 하는 결혼식을 가지고 또 화촉이라고 한다. 그렇죠? 등촉이다. 예. 등과 촛불을 얘기한다. 그리고 입구자를 붙이고 여기에 붙일 속자가 나오는데 입구자에 붙일 속을 하면 부탁할 촉이다. 네. 붙일 속에도 보면 여기 촉나라 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위에는 이제 이렇게 꼬리 밑자가 된다. 부탁한다 하는 것은 위촉한다. 남에게 이렇게 맡겨 부탁하는 것을 위촉이라 한다. 촉탁이다. 그렇죠? 남에게 어떤 일을 잠시 맡기는 것.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임시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촉탁이라고 한다. 예, 개견자를 넣으면, 큰 개견자를 넣으면 홀로 독이다. 독립을 한다. 예, 독일이라고 할 때도 이것을 쓴다. 삼수를 붙이면 흐린다 하는 흐릴 탁이다. 탁류, 아주 흐린 흙탕물을 탁류라고 한다. 탁주, 예, 막걸리를 얘기하죠. 흐린 술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위에다가 꼬리 밑자를 붙이면 붙일 속이다. 부속, 부속품 할 때 소속을 한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붙일 속이다. 그렇죠? 네, 한중일 한자를 보니 촉법소녀, 네, 이렇게 씁니다. 일본에도 똑같이 촉법소녀를 한다. 일본의 신자체는 오른쪽에 촉나라 촉이 이렇게 벌레충으로 퉁쳤다. 그렇죠? 여기에 벌레충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앴다. 그래서 그것이 촉법소년이다. 제가 자료를 보니 일본의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다. 14세 미만, 예, 우리나라 치면 아까 앞에서 나온 형사 미성년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10세 이상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정의가 된 듯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제가 보니 촉법소년이라는 낱말이 우리와 똑같이 쓰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다. 근데 만약에 같이 쓴다든지 또는 글자만 따져보면 이 촉자가 간체자가 조금 다르다. 여기에 신자체가 이렇게 변했는데 신자체와 다른 것은 여기에 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 밑으로 좀 내려왔다. 그렇죠? 요 부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촉법소녀, 네, 이것이 가끔 사회 문제가 된다. 우리 어린이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사회적인 지금 시대의 흐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